지금부터 김태훈 충청남도 지사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위해 쓰시는 김태훈 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만들어 가시는 박정현 부여 군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동의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훈 부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도청 도민과의 대화 첫 시작지가 부여인데요. 좀 날씨가 좀 덥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은 이 도민과의 대화를 한 4월달 정도 해서 6월달 정도 전반기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기 대선이 있어가지고 4월달은 하지 못해요. 지금 6월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일련 일정 여러 가지 관련해서 10월이나 11월 초쪽도까지 가야 15일, 16일 되는 것 같은데 늘 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이다 보면 지역에서 사실 각 시군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니까 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여건이니까 많은 지역 현안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말씀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좀 적극적으로 그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거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좀 거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적인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도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해서 또 재선까지 하시고 요즘 또 얼굴 도시락까지 나온다고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적으로도 제가 일단 서울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때는 형님하고 자주 찾아다니는 정당을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속이는 얘기를 다 하고 제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런 거 없이 이제 3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좀 협심해서 협력해서 부여의 발전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부여가 가지고 있는 특장을 살려서 발전을 시키려고 해야지 다른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반대하고 비교해서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여도 부여가 가지고 있는 백제의 그런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관광객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하나고 두 번째는 농업뿐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그전에 온실제로부터 이 국들의 상품을 갖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평가를 받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통해서 우리 충남에 농업을 이끌어가는 좀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여 군수께서 방향 잡고 가시겠지만 그 속에서 부여에서도 지원을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그만큼 하고 여러분들 좀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이 그여서 부여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작년에도 공공경 한국단지 조성 그리고 1조 넘는 한국단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상황과 그리고 재원합 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선정 모델 같은 경우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중앙정보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거의 이제 끝났어요. 내년에 좀 1단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1단계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한 36년까지 한옥 1,300세대 정도 지하되어 있다. 지금 한옥촌 하면 제일 이제 뭐 서울에 그 일부 말고는 전주가 이제 한옥마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 한 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300세대를 하는데요. 이게 단지를 개발을 하고 민간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게끔 시키면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공공용 먼저 들어가고요. 공공용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집어넣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주거용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 내년에 착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재원학비는 이제 국비하고요, 저희 토비하고요, 일부 분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민간들이 들어오는 이제 민간 사업에 투자 기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하고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서로 협의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전재국 네, 중충면 제가 작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갖고 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오고 무조건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의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육통보 공무원은 일을 그때 수해복구 일을 도와주다가 며칠에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여 병원을 들고 가니까 부여 병원에서 힘들어서 없다. 그리고 nim기름만 맞고 수액만 맞고 집에 보내서 24시간 후에 하도 아파서 나왔더니 그게 바로 며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시골의 농민들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갈 데가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119에서 오면은 지역에 있는 병원 하다못해 맨장 수술도 못하는 그 병원 들어가면 환자가 원하면 최소한 서울의 병원까지는 못 갈 망정 대전 정도는 가서 이게 119 센터에서 충남도에서 좀 지원해줘갖고 119 센터에서 좀 최소한의 자기가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대전까지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게 못하겠다는 판단을 자기들이 해갖고 그냥 비어 병원으로 가요. 각 지역에 있는 병원.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주면 전국서 최고 좀 인기가 없지 않겠나도 있지만 지역민을 살릴 수 있는 길,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119를 원하면 환자가 원하면 보낼 수 있는 길, 이것 좀 대책 좀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게 하나 아니면 가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건 보통 도시에서도 나타나요. 그 도시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와 이 동축 간의 이제 의료 그런 서비스 질적인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농촌에 살기 힘든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응급실이라고 봐요.
사실은 응급실로 가서요 20분대, 30분대 거기는 뭐 오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오진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응급실 24시간 응급실을 각 작은 시군들이라도 다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지금 건양병원, 포식병원이 와서 응급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지금 부여나 응급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시스템화하고 또 서비스 좀 측면에서 질적인 서비스 측면 이런 부분 점검을 한번 다시 해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다만 응급실 하나 운영을 하려면요 1년에 한 35억에 한 40억 가까이 들어요. 응급실 하나만 운영하는데요. 사실 35억에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응급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긴급한 그 환자가 있었을 때 사실 30분 이내에 적어도 갈 수 있는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거기서 진단을 받아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19 문제도 나름대로 저희 충남은 119 문제도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냥 좀 잘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잘 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첫 병원, 개인병원이나 병원에서의 그런 정확한 진단이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또 약간 젊은 분이 먹어보니까 또 좀 약간 본인도 큰 병원이 아니라 생각하고 한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에 이제 농촌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사 그다음에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부분 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르는 이해득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들 속에서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차 병원을 가면은 가고 난 다음에 좀 큰 병원으로 갈 때도 이게 사실은 이제 3차 병원으로 인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이 공주의료원이나 아니면 후성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의료원 4개가 있는데요. 4개가 있는데 4개에 사실은 이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수술이나 아니고 이 모든 부분들 다 할 거 다 하는데, 그런 의료원을 가지 않고 서울에 사돈의 팔촌까지 거기서 간호사나 아니면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냥 진료 날짜를 잡고 종합병원 그냥 메이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식들, 사고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가지가 지금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올해 한번 전체를 한번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파악을 좀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여기에다가 공주의료원 분원을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김민수 의원이 부의원이 저한테 부의에서 부분을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님하고 만나는 기회가 좀 많지 않는데 네. 답변을 좀 짧게. 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 방문 일정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부여가 첫 방문지로 오셨잖아요. 특별히 특별한 연휴나
상징적인 메시지나 또 혼자나 그 자리로 놀이겠다는 내년 6월에는 옆에 계신 작별하신 군수님이 계신데 첫 방문지 선정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연유나 또는 어떤 상징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런 건 특별히 없고요. 우리 그 시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 시군하고 협의하고 시군의 그런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본 것 같고요. 마침 공교롭게 그 우리 저 부여를 먼저 방문하게 될 거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갑시다. 말씀하실 때 그 언론 사명하고 이름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춘천 김학수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은 그 부여군 박정현 교수께서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하나 이제 금강하고 해수이거든요. 부장님께서 뭐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모두 발언에서 군수님 지사께서 박 군수님의 그 도지사 출마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혹시나 두 분 본선에서 맞추셨을 때는 태역 플레이가 가능한지 뭐가 태역 플레이가 가능한지 저는 누가 나와도 다 좋아요. 요즘 뭐 이제 선거 한 1년 정도 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 거 하니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라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저는 이 도의사가 내릴 때도 그랬고 저는 모든 부분 내가 이게 마지막 뭐 봉사다, 내가 공직에서 마지막 봉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나오면 유리하고 누가 안 나오면 뭐 불리하고 조금 뭐 그럴 수 있고 이런 얘기들 옆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기다려 듣지도 않아요.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 나오면 뭐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다만 그리고 저는 여지까지를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5번을 치렀고 도의사 선거 1번을 치렀고 지금 개인적인 선거는 6번을 치렀는데 6번 동안 저는 그 상대들을 고소고발을 한 적이 한 번도 딱 없습니다. 양성주 도의사하고 한번 제가 그 선거 고소고발했다 이래 또 취하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뭐 경구성 이런 부분들이고 저는 그래서 페어플레이는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페어플레이하는데 우리 만약에 하나 뭐 우리 박정현 교수가 뭐 또 저 같이 한다고 그러면 페어플레이 제가 볼 때는 부여에서도 제가 박정현 교수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연을 맺어서 그렇게 서로 신뢰를 하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후용호질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좀 강성같이 비춰주고 또 지가 직설적으로 말하고 또 어느 사안되고 그러면은 좀 강하게 좀 뭔가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아주 그렇게 지낸 사람하고도 뭐 후용호지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일과 그 다음에 일 외에 또 벗어남 이런 부분도 생각 차이 있어서 서로 논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 속에서 또 상대의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또 남들한테 설령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런 속사정 들어가고 일리가 있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하고 국회에서도 뭐 상임이나 아니면 또 국제해갖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했던 사람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재명의 대통령의 자장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아니야 강원식 자장 아니고 장성호 같은 경우 형 같은 경우 좀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라
한 2년 전인가요? 뭐 여기 그 저기 이 예산 미순으로 그 의원들 연찬회 왔을 때도 여기 보니까 도청 바로 옆에더라고.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서로 있고 통화하고 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친하고. 지난번에 개혁 이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어떻게 했냐고 서로 통화도 하고 그런 친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박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수십 년 동안 후영제하고 진행을 했는데 무슨 페어플레이 이런 얘기 자체가 좀 안 맞는 얘기죠. 당연히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근데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자 다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지사님께서 지천댐 상당히 강하게 수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동이 걸릴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다면 거기 그 추진력이 동력이 상실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도 29선 기재부 예타가 승인돼서 부여 국민들은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마 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그 계획안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지천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걸림돌이 되고 좀 많았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룬다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문제는 지금 11개인가? 저기 총지역이 14개에서 12개, 10개가 됐나? 10개가 되고 2개는 지금 이제 보리 협의 중이잖아요. 이제 보완 협의 중인데 그 2개 중에 지금 하나 안 돼요. 하나인데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얼마만큼 찬성하고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찬성이 훨씬 많아요. 찬성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엊그제 그 이종호 의원이 그런 부분들 재고를 현재 이제 정부권도 바뀌었을 때 재고를 해라라고 해서 나오고 무법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는 군의회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정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건 좋아하지 않다고 봐. 지금 거기에 5km 반경되는 이 지역에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결과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한 70%, 80% 가까이가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5km 반경 아닌 사람들 왜 꼼수로 왜 그 여론조사하냐? 저는 그 여론조사를 해라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경 5km 이내 먼저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TP에서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다 조사를 해라 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 바로 접경지대 은산밖에 없거든요. 은산밖에 없고 다른 지역은 특히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청양은 이제 상류 지역이 이제 몇 개 의원들이 있는데 이제 청양을 비롯해서 근데 그러한 쪽도 저는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이제 70, 80%가 찬성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들어주고 또 20%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보완해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또 지금 몇 군데하고 틀린 게요. 다른 데는 그 국가에서 하면은 이거 국가 사업이니까요. 국가에서 하면은 그 이제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규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의 규정적으로 되면은 한 400억이 채 못 미치는 이런 국가에 지원하는 이런 이 보상 지원금이 나온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걸 시행령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도 요구하고 그래서 한 지금 780억 770억 한 800억 2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지금요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1,000억을 더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1,000억을 더 주겠다. 1,000억을 왜 더 주려고 그러면 이 기회에 거기가 인구 3만도 줄어드는데 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27,800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천명 27,80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유동호 인구를 늘리고 오히려 이 댐을 건설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그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청양민들이 지금 이 관광이나 뭐 다양한 이런 부분 더 이렇게 삶의 질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저는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일부 좀 우려하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보완하고 뭐 이건 좀 귀담아 듣고 또 그럴 필요도 있어요. 다만 좀 억지 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도시사로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부여하고 공주는 지금 자꾸 부여하고 청양은 이 보령된 물 먹고 지금 배척된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부여하고 청양이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지금 수자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고 남는 부분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물을 타 지역에 공급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 부분에서 일부를 환수를 해달라 이런 요구 같은 경우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지만은 무조건 그러면 남의 지역고 자기네들이 수자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갖다 먹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인데 지금 충남이 물부족이에요. 그 대신 오히려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 늘리겠다.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하면서 그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다양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기능을 줬죠. 그 다음에 108억짜리 이 파크골프장 넣어서 했지. 그러게 거기다 댐 집어넣어서 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래야 청양이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당당하게 가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군의원들도 좀 이상한 분들인데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70% 80%가 이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군민들이 반대하는데 여기서 군의원들이 나서는 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봐요. 용어를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것은 지가 사실은 목에 칼이 들어도 저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다만 가는 데 있어서 반대론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지. 저는 방향과 목표는 저는 확실히 가야 된다. 이걸 가지 않으면은 진짜 나중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책임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지역에 오히려 큰 소실을 끼친다 그러면은 진짜 직책을 그만두더라도 감옥 보내야 돼요. 그렇지. 저도 책임질 용의가 있고요. 무슨 문제 있다. 감옥 보내야지.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저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또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딱. 그리고 지금 국도. 25도. 국도 29선.
미에타 제가 승인해갖고 지정된 공간인데 네. 지금 도국지 5개년 계획이 포함돼야 이게 시장에 그 국도는 우리 5개년 계약하고 국지도 뭐 그건 뭐 어차피 포함돼.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국가에서 이건 예타 결론을 선정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 국지도 문제는 우리는 뭐 오히려 저기 하자고는 다니니까 큰 문제 없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조지사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기사님 방문하는 날이 이제 많이 노련해지셔야 돼요. 직접 답변을 안 하시네. 네,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꿈과 또 희망, 목표를 갖고 한 그런 부분이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실현하는 걸 저는 우리 박정현 교수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반영 중에서 그분께서 선정이 더 발전하고 느낌을 이루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태형 충청남도 지사님과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병보 대한노인회 구영훈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기남 구영훈 보훈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일건 정책특보님을 비롯해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과의 대화 시작에 앞서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군수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피켓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구역은 선창하면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구역은 네, 다시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충청남도 구역은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더 큰 구열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박정현 부여군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날씨도 구기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밖에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아마 김태형 지사님께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턴 8기 4년차를 맞아 구역으로 찾아주신 김태형 지사님의 심찬 발걸음을 뜨겁고도 진심 어린 마음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구역을 발전 후에 늘 함께 해주시는 조기련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님과 김민수
충청남도의 보건복지 환경위원장님, 김기서 충청남도의 의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으로 박선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원님을 대표해 참석하신 명춘 부여군의회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병구 대한노인회 부여군 지회장님, 유기남 부여군 보훈단체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함께 부여의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충남 도정을 이끌며 10대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도정 비전을 강단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4년차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시군 순방을 부여에서 시작해 주신 것은 우리 국민들께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충남의 원동력 부여에 대한 도지사님의 깊은 애정과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6만여 국민들의 대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여는 100개의 고도이자 세계유산 도시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시에 농업과 생태, 관광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잠재력과 확장성이 큰 도시입니다. 스마트 농업 혁신도시 부여, 충남도 미래농업 핵심 전략인 스마트팜 밸류와 연계하여 첨단 농업 기술 도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향한 길목에서 캐리어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역사와 감동이 머무는 콘텐츠 개발에 온심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부여형 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충남 방문회 해입니다. 우리 군은 충남 방문회의 성공을 이끌 충남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정과 함께 부여만의 매력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지사님과 함께 부여의 새로운 심장 홍산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도정의 산업기반 확충 전략에 발맞춰 기업의 꿈이 커지고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부여를 향해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여는 더 큰 부여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의 동행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그 길은 더욱 빠르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최근 정권이 교체되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지방정부가 진정한 협치와 조화를 이뤄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생산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여정에 부여도 충청남도와 발맞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여야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 행정이 충남에서부터 실현되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김태흠 부지사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부여의 미래와 충남의 도약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들려주실 비전과 정책 방향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고 부여의 미래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정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함께
더 큰 부여의 미래와 힘센 충남의 도약을 그려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흠 도지사님의 부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도정의 앞날에 큰 성취와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여군을 이끌어가는 기와장님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분들 한 자리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병구 노인회장님 아주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현들 다 오셨고 또 우리 군의 회장님 이렇게 함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보니까 5월달에 부여를 방문을 했는데요. 실은 4월달, 5월달, 한 6월달, 한 3개월 정도 시국의 시군을 좀 돌면서 지역에서 뭐 현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군에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그래도 좀 덜어드리고 좀 하는 게 어쩌면 도민과의 대화의 그런 원래 취지고 좀 본질인데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 있어서 이번 부여가 첫 방문이 좋았습니다. 제가 도지사 된 지가 이제 3년 지났는데요. 제가 4년 계약직이잖아요. 도지사 4년 계약직. 근데 3년이 지나가지고 지나보니까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1년 정도 남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지금 이제 또 정권 교체가 또 되고 조기 돼서 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데요. 어수선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